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한 설계 엔지니어의 아주 솔직한 성장기를 담은 디자인 워커 스토리텔링이라는 회고록입니다. 네, 이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뭐 성공 스토리 이런 게 아니에요. 신입 시절에 아찔했던 실수, 좌절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진짜 한 사람의 여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자료 첫 페이지에 토마스 칼라일의 인용구가 나오는데 이걸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문구요? 우리의 주된 임무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어쩌면 이 전체 이야기가 그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이 대체 뭔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이 엔지니어의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눈앞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 엔지니어의 성장 지도가 나오네요. 아, 오늘 우리가 갈 길이 여기 다 나와 있군요. 네, 일종의 안내서인 셈이죠. 신입 시절의 혹독한 신고식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통해 배우고 마침내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성장 지도의 첫 번째 지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설계가 아닌 그림을 그리가. 제목부터가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그렇죠. 주인공의 첫 번째 과제에서 시작이 돼요. 일본에서 막 도착한 암모니아 냄새가 풀풀 나는 청사진 뭉치를 받았대요. 아, 옛날 청사진 냄새 정말 지독하죠. 자동차 시트 레이아웃이었는데 이걸 이제 3D로 구현하는 게 임무였던 거죠.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단연히 혼자 힘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자료에도 초심자의 접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끙끙댑니다. 네,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요. 제도판에 청사진 쫙 펼쳐놓고 그 라운드 자라는 걸로 3일 동안. 와, 3일 동안요? 네, 단면 치수를 하나하나 손으로 재서 오토캐드로 옮기는 진짜 엄청난 수작업을 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눈이 침침해지네요. 그렇게 고생해서 딱 결과물을 냈는데 돌아온 말이 뭐였죠? 선배의 날카로운 한마디. 기준이 뭐냐. 아, 이 한마디에 그냥 정신이 붕괴됐다고 해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설계가 아니라 그냥 그림 베끼기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니까요. 아니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뭐랄까 알파고 오메가이기 때문이에요. 공학에서 말하는 데이텀이요. 데이텀. 네, 기준점, 기준면, 기준선. 이게 없으면 모든 치수는 그냥 허공에 뜬 숫자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책상 높이를 잴 때도 바닥부터 잴 건지 의자부터 잴 건지 기준이 있어야 80cm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수많은 선을 그렸지만 그 뿌리가 어디인지 몰랐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준 없는 노력은 그냥 공허한 움직임일 뿐이라는 걸 첫 과제부터 아주 뼈아프게 배운 거죠. 와, 정말 혹독한 신고식이네요. 근데 다음 장을 보니까 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하, 그렇죠. 제목이 15차에 걸친 결제. 아니, 결제를 15번이나 받았다고요? 이건 좀... 좀 심했죠. 내용을 보면 협의가 끝난 부품 도면을 살짝 수정해서 승인받는 되게 간단한 업무였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질문을 이상하게 던져요. 변경된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부품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근본적인 기능이 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신입사원이 거기까지 생각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1차 반려, 다시 알아와. 그리고 그 다시 알아와가 무려 15번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료를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생생해요. 답을 해가면 그 답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또 나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이 사람이 나는 장난하나 싶어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대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15차 만에 결제 도장을 딱 받으면서 과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심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쉽게 가르쳐 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느껴보니 어떤가? 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죠. 이게 과연 효과적인 교육 방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괴롭힘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그 과장님의 의도가 명확했다고 봐요. 단순히 부품 하나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 부품이 속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설계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아,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지게 만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일종의 소크라테스 문답법처럼요.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한번 그렇게 뇌 구조가 바뀌면 어떤 문제를 봐도 다르게 접근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야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이죠. 와, 그렇게 책임감을 배웠는데 다음 페이지의 경험은 정말이지 실전이네요. 네. 아찔한 실수담이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기존 부품을 다른 걸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래서 의심 없이 도면을 수정해서 넘겼던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제목 그대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 네, 도면 위 숫자랑 선이 현실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퇴근길에 우연히 생선 라인을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본 거죠. 라인에 투입되기 직전의 부품이 자기가 도면에서 본 거랑 전혀 다른 엉뚱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와, 그때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결국 동료랑 같이 라인을 3시간이나 멈추고 밤새 잘못 들어온 부품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놨다고 해요. 만약 그걸 발견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바로 그 순간 이 엔지니어는 도면 위 선 하나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죠. 책상 위에서는 그냥 선 하나, 숫자 하나였던 게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딴, 시간, 엄청난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아요. 설계 도면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뿌듯함과 동시에 무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에 설계라는 직업은 철학과 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단순한 공돌이가 아니라 자기 일에 철학을 담으려는 디자인 워커로 변신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뼈아픈 경험들이 쌓이니까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게 되네요. 다음 챕터가 현장은 살아있는 정보다입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CAD 프로그램이랑 씨름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정보가 진짜 살아있는 정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소개되잖아요. 디트로이트에서 온 글로벌 엔지니어 이야기요. 아, 네. 부품 샘플 검증하는 거요? 다들 무슨 3D 스캐너 같은 최첨단 장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저 이 부분 읽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그 엔지니어가 한 방식이 도면을 1:1 크기로 출력을 해요. 그리고 두꺼운 마분지에 풀로 붙여요. 마분지요? 네. 그리고 그걸 실제 부품 샘플 단면에 그냥 대보는 거예요. 와, 가장 원시적인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네요. 맞아요.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쉽게 놓치는 지점이에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거든요. 컴퓨터 화면 속 3D 모델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물리적인 세계의 미세한 오차나 변수를 다 담지는 못하니까요. 아, 그 마분지를 대보는 행위가 디지털 데이터랑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바로 연결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 다른 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신입 시절에 복잡한 프레스 부품 전개도를 종이로 오려서 직접 3D 모양을 만들어봤던 경험이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3D 형상을 떠올려봐라. 이 말도 있었죠. 네,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껴본 경험이 있어야만 머릿속에서도 진짜 공간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나오네요. 책돌이에서 공돌이로 IMF가 가져온 전환점. 네, 시대의 비극이었던 IMF 외환 위기가 역설적으로 이 엔지니어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된 거죠. 자료에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변화가 정말 극명해요. IMF 이전에는 업무의 90%를 CAD 작업했었다면 이후에는 CAD 작업은 10%로 줄고 나머지 90%의 시간을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쓰게 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자가 현장 일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었군요. 네, 어쩔 수 없는 변화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죠. 자신이 설계한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 보니까 책상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작업자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거나 특정 각도에서는 볼트를 조이기 힘들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게 진짜 품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책돌이, 즉 이론만 다루던 사람에서 공돌이,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으로 완전한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과 현장에서 얻은 경험,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기술적인 성장을 넘어서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 철학으로까지 이야기가 깊어지네요.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아, 이 비유 저도 참 좋더라고요. 살면서 마주치는 고통이나 실패 같은 시큼한 레몬을 받으면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네, 모든 실패 속에는 성장의 교훈이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죠. 그리고 배우 리즈 테일러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 워커의 인생 3단계. 청년기, 실패, 중년기, 고투, 노년기, 후회. 이게 단순히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기에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부딪혀보고 중년기에는 그 경험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노년기에는 그걸 돌아보며 성찰한다는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패와 고투가 성장의 필수 과정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험난한 여정을 거친 후에 이 엔지니어에게 평생의 자산으로 나온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자료 마지막 부분에 딱 2가지 소중한 습관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첫째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 정말 흥미로운 결론이에요. 수많은 기술적 깨달음 끝에 남은 게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이라는 점이요. 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새벽 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힘, 그리고 어떤 문제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태도. 이 두 가지가 그 15번의 반려와 생산 라인의 아찔한 실수 같은 순간들을 버텨내게 만든 진짜 동력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설계 엔지니어의 성장 기록을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서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철학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깊은 여정이었어요. 기준도 몰라서 멘붕에 빠졌던 신입사원이 도면 위 이름 석자의 무한한 책임을 배우고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렇죠.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토마스 칼라일의 인용구,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라 라는 메시지와 정확히 맞닿으면서 큰 울림을 주네요. 맞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종이를 오려 붙이는 아날로그 경험과 3D CAD라는 디지털 기술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통찰력을 얻었죠.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AI가 코드를 짜주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우리 작업을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아날로그적 경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분야에서 컴퓨터 화면을 잠시 끄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발로 직접 뛰어봐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만의 감각과 통찰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